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9일,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나왔었던 리포트를 중심으로 요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일주일 정도 업로드를 하지 못하면서 저번 주 내용 업데이트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가지 리포트 준비했고요. 첫 번째 리포트는 쿠키런 IP를 가지고 있는 데브시스터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IBK투자증권의 이승훈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데브시스터즈는 올해 출시한 쿠키런 킹덤이 하반기 웨스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강하게 흥행했습니다. 9월 이후에 특별한 프로모션이 없었긴 했지만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순위 탑10에 진입하고 나서 10위 내외의 순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마케팅 그리고 신서버 오픈 후 입소문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10월 초에 현지 성우의 음성이 캐릭터에 반영이 되고 대규모 컨텐츠 업데이트와 함께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게임이 높은 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높은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컴투스의 서머너즈와 같은 이 게임 같은 흥행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까지 매출이 상승하면서 웨스턴 지역으로의 흥행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한편 일본과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성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현지 성우가 더빙한 콘텐츠가 게임 내 적용이 되면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은 기존 게임의 고착화가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 그리고 프로모션 이후 매출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퍼블리셔와 계약 이후에 판호 발급을 기다리는 중으로 볼 수 있겠고요. 판호 발급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게임이 다수 이용자를 기반으로 하는 SNG 플러스 RPG이기 때문에 출시 후에 흥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3개 이상의 신작이 출시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븐 스매시, 그리고 세이프 하우스 등의 PC 게임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오븐 스매시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 IP 기반의 실시간 대전 플레이, 세이프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코어 타겟의 3D 슈팅 게임으로 흥행 기대감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게임 모두 PC 버전으로 출시가 되고 나서 모바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데브시스터즈는 투자 경고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에코프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SK증권의 윤혁진, 김도현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면 에코프로는 지주사로서 상장사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또 비상장사로는 에코프롬 GEM,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AP 같은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해서 고용량, 고출력의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높은 생산 능력 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GEM 같은 경우에도 전구체 내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구체의 경쟁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성장의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 GEM 매출액도 2020년 2,167억 원에서 2023년에는 1.26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 주가는 에코프로비엠 지분 가치도 하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비상장 자회사가 에코프로의 가치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고 적어 주셨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지분 가치로만 시가총액 4조 원을 상회를 하고 있고 지주사 할인율 50%를 적용해도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지주사 전환에 따른 에코프로 HN의 공개 매수는 신주를 발행해 인수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에는 무관하고 장기적으로 상장 그리고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 그리고 특히 전구체,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또 수산화 리튬의 성장이 에코프로의 가치를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요즘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3분기 이후에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적어 주셨고요. IBK 투자증권의 김은호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LG 디스플레이의 3분기 매출액은
2021년 2분기 대비 12.8% 증가한 7조 8,57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 전망 대비 감소한 규모인데요. 2021년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9.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LCD 패널 가격 하락으로 TV와 IT 패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LED 대형은 2분기 대비 적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POLED는 영업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LCD TV 패널 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더 커질지는 미정이겠지만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견조하던 IT 패널도 4분기에는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인데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공급 가인 규모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LG 디스플레이는 IT 패널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패널 가격 하락에도 영업 흑자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CD TV가 2021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내외로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의 허혜민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3분기 매출액은 1,726억 원, 영업이익은 1,027억 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33%, 23% 마이너스로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승인이 4분기로 지연이 되면서 CDMO 매출이 4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노바백스의 라이선스 공급이 국내 4천만 도주 중 일부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CMO 물량 또한 3분기보다 4분기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자체 백신 이상 데이터 발표, 그리고 국내 선구매, 또 노바백스의 4분기 유럽 승인 신청, 또 2022년 상반기 3상 결과 발표에 대한 승인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영업이익은 4,188억 원으로 전망을 했었으나 자체 백신 추정이 제외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 백신 성공으로 인한 CEPI와 국내 정부의 선구매 분량만 감안을 해도 영업이익은 6,598억 원에서 8,583억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수요 급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자체 백신의 신약가치 DCF 산정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였고, 가격 그리고 CMO 추정치 하향 등으로 인해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만약 이 신약의 가치가 제외된다고 하면은 목표 주가가 19만 원까지 내려가고요. 공장 증설까지 제외된다면 목표 주가가 14만 원까지도 하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의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고 증설 진행에 큰 변화가 없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부진이 예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익성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4분기에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전체적인 리포트 요약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자체 백신으로 준비하고 있는 GBP510에 대한 이 신약 기대감에 대해서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런 목표 주가도 수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티빙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CJ ENM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의 김혜재, 이지은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티빙의 초기 성과는 양호하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먼저 3분기 실적 프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9,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84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방송 부분에서 매출이 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52억 원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TV 광고는 20년에는 부진했었지만 2021년 3분기에도 YOY 21%의 빠른 회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광고는 YOY 17%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방송 매출의 26%까지 확대된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영화 부분에서는 영업이익 마이너스 18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발신 제한 등 3편의 투자 배급이 이루어지고 전국 관객 수 2천만 명 달성으로 인해서 적자폭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티빙의 초기 성과는 양호하고 성과 지속 시에는 ENM의 적정 가치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이익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긴 했지만 성과는 기대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지만 연간 투자 목표인 1천억 원 이내에 투자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티빙 가입자 수는 당사 추정 20년 말 75만 명에서 3분기에는 180만 명으로 기대 이상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가입자 목표 200만 명을 넘어서는 230만 명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티빙에 대한 투자 대비 성과가 기대 이상이어서 2021년 영업이익 예상은 3,400억 원으로 수정 가이던스 3,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티빙의 초기 성과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11월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을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의 확대, 그리고 웨이브 등과 같은 국내 OTT도 투자를 확대 중이기 때문에 티빙의 성과가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좋은 리포트로, 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